일본 정부가 막으려 했지만 수천 명의 중산층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떠난 충격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최근 일본의 중산층 가정 수만 명이 조용히 짐을 싸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 거대한 흐름.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은 일본 도쿄의 한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가 결국 내린 놀라운 선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일본 사회에 숨겨진 진실과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인공은 다카하시 노부오, 올해 52살이 된 도쿄의 중견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 그는 수많은 가족들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대부분은 도쿄 근교에서 더 좋은 집을 구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 옮기는 평범한 의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봄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노부오 씨, 혹시 서울 쪽 아파트도 알아볼 수 있나요? 처음에는 출장차 잠시 한국에 머무르려는 사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이던 문의는 어느새 5건,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한 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족 단위로 한국에 정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생활비가 일본보다 합리적이라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 대답은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노부오의 사무소를 찾는 고객 중 무려 30%가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40대 50대 중산층, 안정된 직장과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 한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노부오는 처음으로 이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고려할 때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니, 그것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 거주라니. 노부오는 처음엔 유행 같은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속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려 하는 거지? 고객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똑똑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이 살기 좋다더라, 아이들한테 더 기회가 많다더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모호한 대답들이 오히려 노부오를 더 괴롭혔습니다. 노부오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그는 원래 며칠 정도 한국을 둘러보고 오려 했습니다. 그저 고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여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이미 도쿄와는 다른 활기를 느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안내하는 직원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안내판, 그리고 공항을 가득 메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이 캐리어를 여러 개 끌고 나오는 모습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주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자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질서정연한 도로, 최신식 건물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 노부오는 더욱 놀랐습니다. 도쿄 못지않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직관적이고 안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까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마치 현지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지하철 교통카드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 그제야 노부오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바로 내 고객들이 말하던 한국행의 주인공들이구나.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거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다카하시 노부오는 고객 명단 속 한 가족을 만나기로 했다. 도쿄에서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 강남으로 이주한 이토 마사키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였다. 노부오가 아는 바로 마사키는 도쿄에서 안정적인 회사원으로 특별히 이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마사키의 대답은 의외였다. 노부오 씨, 일본에선 아이들 교육비만 해도 허리가 휩니다.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비용은 줄었는데 교육의 질은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지요. 노부오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일본보다 생활비가 싸다는 건 익히 들어왔지만 교육 환경까지 좋다는 건 충격이었다. 게다가 마사키의 아내는 덧붙였다. 무엇보다 여성으로서 살기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일본에선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선 지원 정책도 많고 주변 시선도 다릅니다. 그래서 더 버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뒤 노부오는 다른 고객인 다나카 켄지를 만났다. 그는 일본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 문을 닫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 솔직히 일본에선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대기업에 눌리고 정책 지원도 미미했지요.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창업 지원금이 실질적이고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노부오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일본 언론은 늘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보도해 왔는데 정작 일본인 중소기업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부오는 혼란스러웠다. 한국의 현실은 일본에서 들은 이미지와 달랐다. 밤 11시가 넘어도 거리는 안전했고 편의점은 불을 밝히며 운영됐다.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녀도 전혀 위협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일본보다도 더 안전한 것 같아.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방문했을 때도 충격은 이어졌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와 대형 쇼핑몰,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들.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주거 환경이었다. 특히 육아시설과 공공도서관 같은 공간들이 잘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다. 노부오는 이곳에서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가족의 반대 같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 그들조차도 기회만 된다면 다시 한국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는 점이었다. 그 말은 곧 한국이 가진 매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였다. 노부오는 자신이 수집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묘한 불안을 느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일본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실제로 최근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조용히 한국행, 러시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중산층을 국가적 손실이라 부르며 대책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정작 일본 언론은
이 사실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을 비하하거나 위기론을 강조하는 기사만 쏟아냈다. 노부오는 분노와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서울 체류 마지막 날, 노부오는 우연히 한 일본인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엔 50대 은퇴 부부, 30대 젊은 창업가, 40대 워킹맘 등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여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일본에선 찾을 수 없는 삶이 있지요.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부오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계속 부동산을 중개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 역시 이 흐름 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걸까? 그때 그의 손에는 서울 시내의 아파트 분양 안내 책자가 쥐어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이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다카하시 노부오가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 그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도쿄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려 있었다. 한국행 이주 열풍, 일본 사회를 위협한다. 기사 내용은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무책임하고 반일적인 존재로 몰아붙였다. 며칠 뒤 그는 부동산 조합 회의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가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최근 한국으로의 이주 상담을 하는 중개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상담은 줄이시고 일본 내 매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노부오는 당혹스러웠다. 아니, 고객이 원해서 상담하는 건데 내가 막을 권리가 있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무와 양심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노부오를 찾는 고객은 더 늘어났다. 한 교사는 말했다. 아이들 미래가 걱정돼요. 일본에선 답이 안 보입니다. 한국에서 교육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또 한 중소기업인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숨 쉴 공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작은 회사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이주 욕망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노부오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봤던 마사키와 다나카의 확신을 떠올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중견 부동산 회사 몇몇은 한국 관련 상담을 했다가 세무조사에 걸려 문을 닫았다. 또 다른 중개인은 언론에 의해 비애국적 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노부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날 낯선 인물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와 귓속말로 말했다. 노부오 씨, 지금 하는 일 조심하세요. 당신 가족까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제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노부오가 상담하던 한 고객 부부가 있었다. 40대 후반의 이치카와 부부였다. 그들은 전 재산을 정리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출국 심사에서 제지당했다. 해외 이주 사유 불명확이라는 이유였다. 분노한 이치카와는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기사화되기는커녕 곧바로 묻혀버렸다. 대신 인터넷에는 한국으로 도망가려던 매국 부부라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 노부오는 충격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자유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억압이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에미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요즘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어. 우리까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딸 역시 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아빠, 정말 한국으로 가야만 해? 난 친구들과 학교가 좋아. 노부오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엔
한국에서 봤던 밝고 안전한 풍경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일본에 남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스쳐갔다. 며칠 뒤 그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일본 마이너스 한국 이주 네트워크라는 비밀 모임이었다. 그곳에는 의사, 교사, 사업가, 심지어 전직 관료까지 모여 있었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일본의 중산층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자. 그 모임에서 노부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수천 가구가 한국으로 이주를 마쳤고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부오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 흐름에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에 남아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 그때 그는 한국에서 만났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서울 신도시의 공원에서 일본인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과 뛰어놀던 모습. 그 웃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노부오는 책상 위에 2개의 서류를 올려놓았다. 하나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행 상담 중단을 서약하는 문서, 다른 하나는 자신과 가족의 한국 이주 신청서였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구나. 책상 위 2장의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던 다카하시 노부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는 결국 이주 신청서에 펜을 들이댔다. 사인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안도감 속에서 살지 않겠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서류를 보여주자 아내 에미코는 처음엔 분노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일본을 떠난다고? 우리 모든 걸 버리라는 거야? 노부오는 침착하게 말했다. 에미코, 난 한국에서 희망을 봤어. 일본에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저 점점 무너지는 현실에 끌려다닐 뿐이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난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 노부오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진짜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구나. 지금은 두렵겠지만 언젠가 아빠의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며칠 뒤 에미코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한 번쯤은 새로운 길을 가보자. 후회하지 않도록. 노부오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쉽사리 발목을 잡았다. 출국 심사에서 꼬치꼬치 캐묻고 서류가 누락됐다며 몇 차례 되돌려 보냈다. 심지어 일부 친척들마저 전화를 걸어왔다. 노부오, 제발 정신 차려. 왜 하필 한국이냐? 매국노 소리 듣고 싶어? 그때마다 노부오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결국 몇 달의 사투 끝에 그들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멀어질수록 노부오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신도시 아파트에서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이미 몇몇 일본인 가족들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희도 얼마 전에 왔습니다. 따뜻한 인사에 에미코와 딸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번졌다. 며칠 뒤 노부오는 현지 부동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한국 고객들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건 한국에 이미 정착한 일본인 가족들이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 학교 문제, 의료 지원,
생활 정보까지 함께 나누며 새로운 공동체를 일궈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 흐름을 막기 위해 애썼다. 언론에서는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들 고생만 한다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노부오가 직접 본 현실은 달랐다. 사람들은 고생 대신 기회를, 불안 대신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숨지 않겠다. 노부오는 인터뷰를 자청해 한국 언론에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일본에서 나는 벽에 막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은 곧 일본에서도 퍼져나갔고 그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중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몇 달 뒤 노부오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과거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던 그 사람이었다. 노부오 씨,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부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처음에는 소수의 선택처럼 보였던 한국행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음을. 서울의 밤거리를 가족과 함께 걸으며 노부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그 순간 딸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 나 이제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해. 그 한마디에 노부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일본의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삶을 개척한 한 사람이다. 여기가 우리의 집이다. 주인공의 선택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